자, 툴바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툴바라는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앱 상단에 떠 있는 게 툴바입니다. 예전에는 그 이름이 뭐였냐면 액션바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액션바. 근데 지금은 다 툴바입니다. 툴바인데 상단에 있는 거는 앱바라는 용어를 좀 칭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가리키는 거는 툴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툴바냐 앱바냐 하면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툴바가 조금 더 큰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바는 상단에 놓일 수도 있고 하단에 놓일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전 액션바는 무조건 상단에 있었습니다. 상단에 있다 보면 수정도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니까 UI도 이상해지고 깔끔하지 않으니까 구글에서 툴바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앞으로 이걸 써 라고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성들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인데 내비 아이콘이나 타이틀이랑 필터 아이콘도 있고 액션 아이콘도 있고 메뉴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아이콘은 아이콘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안 보여지고 메뉴 버튼 눌렀을 때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내비 아이콘은 아시죠? 누르면 왼쪽에 메뉴 쫙 나오는 거.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앱들도 있고 안 하는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이거 설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책 보시면 뒤쪽마다 도전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있는데 쉬운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날 거니까 이거 뒤쪽에 해설이 있는데 보통은 바로 뒤쪽 먼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뭐 좀 천천히 그냥 해보세요. 답을 보시고 하시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혼자 하시면. 근데 요 연습을 조금 하시면 개발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언어나 다른 쪽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넣어놨습니다. 도전 프로젝트를. 자, 레이아웃 살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레이아웃 없으면 화면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티브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프레임 레이아웃인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기본 레이아웃이라 보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왼쪽 상단으로 위젯을 배치한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놓으면 왼쪽 상단으로만 배치되는데 첫 번째 놓은 거는 두 번째 놓은 거보다 하단에 놓여집니다. 바닥에. 안 보여지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버튼 상단에 있는 버튼의 왼쪽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쌓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 기준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다른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든 거나 뭔가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기본 레이아웃이 돼서 우리가 수정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수평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 수직이 핵심입니다. 이건 수직으로 배치한 거고요. 여기 오른쪽은 수평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리엔테이션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몇 개만 하시면 되는데 가중치 쪽은 뭐냐면 수직으로 배치하면 상단 거는 조금 더 크게, 중간 거는 좀 작게, 밑에 것도 좀 작게 배치를 하고 싶다. 이럴 때 가중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웨이썸이라는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중치를 3으로 할 건데 그 중에서 2대 1로 배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달라져요. 그럼 크기가 달라지면은 높이, 지금 수직에서는 높이가 중요한데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이 속성을 매치나 랩으로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 소스 코드 보시면 헤잇이 다 0dp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업하면 여기 노란 줄로 갈 거예요. 이거 바꾸라고. 0dp로 지정한다. 근데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 아니라 호리즌틀, 수평이라면 이 헤잇이 0dp가 아니고 뭐가 0dp여야 되겠어요? 위드스가 0dp가 돼야 되겠죠. 맞죠? 너비니까. 너비도 가중치로 가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웨이썸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저렇게 쓰시는 게 더 맞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속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웨이트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렐러티브인데 저는 릴러티브라고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읽기도 하는데 그냥 렐러티브 영어 단어로 읽으시면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상대적.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상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위젯을 왼쪽에 배치했다면 그 위젯 오른쪽에 배치하겠다, 아래에 배치하겠다, 왼쪽 위에 배치하겠다, 뭐 등등등이 상대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게 렐러티브입니다. 그러면 렐러티브를 처음 배치할 때도 어디단가 배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단에 배치하든 상단에 배치하든 뭔가 배치해야 되잖아요. 기준 위젯이 없잖아요. 처음 배치할 때는. 맞죠? 그럴 경우에는 부모, 바닥에 있는 레이아웃에 맞게 어디 특정 위치에 갈 수 있게 지정하는 속성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교재에도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교재에서는 222페이지인데 보시면 쭉 보시면 패런트라는 속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패런트의 스타트 왼쪽, 패런트의 엔드 오른쪽, 패런트의 탑 상단, 패런트의 바텀 하단. 이해되시죠? 요 속성을 true로 하면 위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인 패런트는 패런트의 중간에 배치하라라는 거고요. 센터 버티컬은 버티컬, 수직에서 중간에 배치, 호리즌탈은 수평에서 중간에 배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배치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성 보시면 표 6-2인데 above, below, to start of, to end of가 있습니다. above는 오른쪽에 지정된 거에 위에다 배치해라. 오른쪽에 지정된 거에 아래에 배치하라. 되시죠? to start of는 오른쪽에 지정된 거에 왼쪽에 배치하라. start하고 end는 왼쪽 오른쪽으로 기억하세요. 텍스트의 오른쪽에 배치하라. 이해되셨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좀 기억할 속성이 많아요, 얘는.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속성들도 쭉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 속성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인데 테이블이라는 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HTML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하시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격자입니다. 격자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격자에서는 크기가 위아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아무리 늘려도 위아래는 크기가 같죠. 대신 안에 들어가는 위젯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쵸? 자리 차지하는 공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로우라는 걸 씁니다. 로우 단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우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겠죠. 2개냐 3개냐. 근데 위에는 2개를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텍스트 뷰랑 A 텍스트 이렇게 2개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3개를 배치하면 4개네. 4개를 배치하면 전체 로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위에도 2개 배치했지만 실제 4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맥심 그 칸만큼 그냥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드스나 헤이시라는 속성을 안 써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로우, 위드스랑 헤이시 필요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 6-7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스트레치 컬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컬럼스라는 게 뭐냐면 컬럼은 아시죠? 칸. 그럼 스트레치는 뭐예요? 늘리다. 예, 그렇죠. 이해 너무 좋죠. 해당 컬럼을 늘릴 거야. 별표를 치면 어떻게 어떤 말이겠어요? 싹 늘려라. 모든 칸들을. 1이라고 쓰면 1번째 거를 늘려라. 1,2라고 하면 1번과 2번째 거를 늘려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특정 열은 좀 넓게 차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원하는 대로 배치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달력이나 이런 것들은 요 정도로 써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레이아웃의 특성들을 좀 더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컨스트 레이아웃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생성되는 레이아웃인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의 안 써요. 저는. 그래서 실제 XML에 익숙해지시면 그게 더 편해지실 거고요. XML에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이 화면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 작업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좀 애매해지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요거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버튼 배치하면서 좀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 개 배치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오른쪽 상단에 이게 있어요.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쵸? 다 만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자, 오른쪽 끝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계속 눌러보셔야 돼요. 뭐 책을 안 찾아봐도 눌러도 다 알아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리고 이게 지정된 거밖에 못하나? 그럼 뭔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120. 아무튼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이 앵커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관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는 이게 부모의 오른쪽 끝이지만 다른 버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랑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여기다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도 당연히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제대로 안 맺어 놓으면 좀 애매해집니다. 서로.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있는 특징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좀 그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속도까지 고려할 만한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성들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다른 레이아웃 쓰시더라도 속성은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찾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주요 속성들인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위에 이거 하살표 누르시면 이만큼이 속성이에요. 엄청 많죠. 이거 찾아서 하는 게 빠르시겠어요? 안 빨라요. XML에 익숙해지시면 타이핑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거 기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너비를 여기서 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위젯들 배치할 때 공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속성들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맺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살펴는 보시는데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어요. 자, 뷰 컨테이너 설명드릴게요. 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스크롤 뷰, 호리젠털 스크롤 뷰, 레디오 그룹, 카드 뷰, 리사이클러 뷰 있는데요. 가장 복잡한 건 리사이클러 뷰고요. 리사이클러 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롤 뷰는 아시죠? 그냥 이름에서도 아실 거예요. 스크롤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위젯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점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리면 반드시 스크롤 뷰 안에는 하나의 뷰만 들어가야 됩니다. 뷰라고 한다면 뭐예요? 뷰의 종류는 되게 많죠. 그렇죠? 다 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책에서는 뷰라고 하면은 그냥 뭐 컨테이너 레이아웃 빼고 나머지를 말한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뷰 안에는 하나의 뷰만 들어갑니다. 텍스트 뷰나 버튼이나 뭐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든 레이아웃이 하나만 딱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 납니다.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구조는 스크롤 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른 위젯들을 배치를 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죠.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수평 스크롤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이 달라요. 호리젠털 스크롤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 자체는 다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버리면 이상해지잖아요. 맞죠?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맞춰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디오 그룹. 자, 지금 라디오 그룹 미적용하면 왼쪽처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라디오 그룹 적용하면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어차피 레이아웃 하나 필요하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놓은 거고요. 라디오 그룹 하나 놓고요. 그 안에 라디오 버튼을 여러 개 그냥 배치만 쭉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만 주시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카드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카드뷰는 중요한데 카드뷰를 쓰시려면 반드시 이 카드뷰라는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선언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뭔가 잘못된데 트라이 어게인 그냥 눌렀습니다. 아까 따옴표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이 됐으면 뭐 에러 없고 노란색도 없어요. 그쵸? 노란색 되면 마우스 갖다 놓으면 설명이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카드뷰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카드뷰도 소스 코드를 한번 가져다 놔볼게요. 이게 PDF에 들어가 있는 쌍따옴표나 이게 이 코드에 안 맞는 것들이라서 돌아가서 직접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여기 숫자도 들어가 있어서 자, 코드 이상한 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알트 L 누르면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지금 요 화면 보시면 요게 카드뷰예요. 그래서 카드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카드라는 건 아시죠? 카드라는 거는 명함 같은 거 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카드의 모서리는 반듯한 것도 있지만 라운드 처리된 것도 있죠. 맞죠? 그래서 코너 레디우스라는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뀌는 거? 바뀌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이라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아시죠? 그럼 엘리베이션이라는 뜻은 뭔가 올라간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머티리얼 디자인 들어보셨어요? 머티리얼 디자인이 빛과 종이로 구성한 그런 레이아웃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뭔가 되게 새롭지만 되게 새롭지 않은 출판계에서 많이 쓰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라. 옛날 우리 웹 디자인 보면 버튼들 되게 올록볼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놓고 빛을 비쳤을 때 그 그림자가 어떻게 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이쁘게 만들어라라는 게 머티리얼 디자인인데 그걸 구글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 미는 거를 웹, 안드로이드 같은 앱, 그 다음에 뭐 TV 같은 쪽 다 밀고 있습니다.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면 생산성인가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의 뜻은 뭐냐면 요거를 높이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림자를 어떻게 표시를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백그라운드 색상, 코너 레디우스가 아까 모서리, 카드 엘리베이션이 올라갔을 때 그 표시, 콘텐트 패딩은 안에 이제 패딩, 여백 주는 거. 그래서 잘 모르면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너무 크네. 20, 30, 뭔지 아시겠죠? 40, 50.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엘리베이션 해볼게요. 이건 오른쪽, 요쪽 그림자 쪽을 좀 잘 보세요. 24, 36. 이해되시죠?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8dp, 16dp, 72dp 간격으로 배치를 할 때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이드 지키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카드 보시면 되고 이거 이미지 배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미지 배치 안쪽에다 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는 레이아웃에 가깝다고 컨테이너 쪽에 가까운 건데 이미지 뷰 해서 넣으면 돼요. 보이시죠? 이미지 같은 거. 그러면은 얘를 뭐 텍스트 뷰를 아까 넣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dp 지금 높이가 200dp 네, 얘가 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옮기는 방법들을 찾아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속성들 가지고 움직여서 배치하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하죠. 배웠던 걸 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제가 리니어 레이아웃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럼 원한다면 릴레이티브 써가지고 원하는데 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드뷰의 역할은 바깥쪽에 카드 모양 만들어주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에는 우리가 그냥 뭐 레이아웃이나 위젯들 잘 배치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리스트 뷰 기억나세요? 계시다 그러지 않았었나? 안드로이드 조금 공부하셨으면 리스트 뷰 아셔야 돼요. 아마 조금 전에 하셨다면, 근데 요 근래 하셨다면 리스트 뷰가 책에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리스트 뷰나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좀 많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리사이클러 뷰를 쓰세요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리스트 뷰나 이런 것들이 리스트 말 그대로 리스트 보여주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속도 문제나 커스터마이징 문제나 여러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거 앞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그거보다 좋게 하나 만들어 줄게. 리사이클러 뷰 써 좋은 거 라고 해서 구글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 스태거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해서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거나 격자 형태로 보여지거나 스태거드 그리드는 뭐예요? 엇박자로 배치를 하거나 이것들 기본으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써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더 좋아. 너네가 직접 원한다면 레이아웃 매니저 직접 만들어서 적용해. 바꿔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그래서 훨씬 사용하기가 좋죠. 대신 전보다는 조금 사용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기본 구조만 알면 금방 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라는 거 여기 있는 건데 어댑터라는 걸 쓰고 데이터 셋이라는 걸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내용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어딘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데이터랑 리사이클러 연동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어댑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터라는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어 놔야만 데이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댑터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매니저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뭔가 알 것 같죠? 리니어 레이아웃, 그쵸?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똑같아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설명을 드린 적 없지만 예전에는 그리드 뷰라는 게 있었어요. 격자 모양으로 배치하는 게. 그래서 테이블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태거드는 많이 보시죠. 엇박자로 이미지 같은 거 엇박자로 배치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모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네. 같아요. 용어 자체로 그냥 해석해서 보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클래스 이름에서 구현된 걸로 보면 다른 거죠.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구현 방식은 다른 거니까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뭐 표 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점은 찾지는 못해요. 다만 설정하거나 이런 속성들은 완전 다른 거니까 쓰는 방식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근데 칸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뭐 큰 틀에서 보면 차이점은 솔직히 없죠. 근데 쓰는 방식은 다릅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제가 요거는 정말 중요해서 요거 예제 프로젝트는 제가 책에 있는 거 한번 쭉 따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이거 돌아가셔서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활용도가 거의 모든 앱에서 90% 이상 나올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화면에 몇 개 배치하는 거 아니라면 대부분 나와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구성하는 건데 이 구성이지만 뒤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만 쫙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이그젬플이라는 걸 하나 제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만들어야 될 게 좀 많아요. 리사이클러 뷰는 아까 어댑터라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아요. 얘도 리사이클을 쓰시려면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언해 주셔야 돼요. 자, 선언한다면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나왔으니까 지나치시면 안 돼요. 노란색, 빨간색. 오른쪽에 싱크 나우 눌러주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클래스 같은 거. 구경 많이 하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책이랑 똑같게 만들어서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소스를 좀 볼고, 지금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하나니까 간단하게 배치를 했지만 소스 코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길어져요. 불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쓸 경우에는 무조건 위직에서 그냥 마우스로 배치를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거 쓰시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저는 배치를 좀, 요 부분은 책하고 좀 다르게 갈게요. 리니어 레이아웃 배웠으니까 이제 요걸로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가장 중요한 속성 버티컬로 설정했습니다. 기본은 호리즌틀이에요. 제가 기존 있던 거에서 그냥 수정한 이유는 속성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근데 위드스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프리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실제 크기는 요거잖아요. 그쵸? 작죠?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 다른 거 몇 가지 보여드리고 템플릿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치 패런트로 화면에 꽉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꽉 차였습니다. 화면에 리사이클러 뷰. 그쵸? 이거 다 제가 타이핑하면 오래 걸릴까봐 그래요. Alt 엔터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XML에다가 선언했는데 리사이클러 뷰 아이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자바에서 찾아다 쓸 수 있으니까 아이디 치시고 엔터 누르고 플러스 아이디 기본 치시고 리사이클러 뷰 아이디 이름 넣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뷰 어댑터 쪽이 지금 다 빨갛잖아요. 직접 치셔야 되겠지만 치실 때는 어댑터를 먼저 만드시고 여기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개념상으로는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먼저 만드시는 게 맞아요. 요 로우라는 건 뭐냐면 스크롤, 이렇게 리사이클러뷰 스크롤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을 보여주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레이아웃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로우와 그걸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로우 리사이클러 뷰.xml이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단순하게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컬러 중에 다커 그레이를 썼습니다. 요거 하나 설정해 볼게요. 이거 Alt 엔터 누르니까 나오는 팝업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레이아웃에서 리소스 파일 해서 치시고요. 컨스트레인트는 제가 싫어하니까 리니어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나왔어요. 근데 기본 생성되는 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Ctrl Alt L 눌러서 내려주시고요. 텍스트 뷰만 넣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텍스트 뷰 넣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매치 높이는 랩으로 할게요. 그래서 높이를 지금 100으로 했어요. 똑같이 맞출게요. 백그라운드 넣고 100dp 넣고 백그라운드인데 지정한 색이 있으면 그거 지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컬러 이 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 선언되어 있냐면 마찬가지로 리소스의 colors.xml에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 코딩해도 되지만 이렇게 반드시 선언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바꾸면 다른 데가 싹 바뀌니까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지정하는 색 중에 다커 그레이라는 색을 쓸게 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가져다가 쓸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똑같지만 저기다 선언하는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를 여기는 텍스트로 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했고요. 자, 어댑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댑터 코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 좀 가져다 쓸게요. 교재 소스 코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직접 쳐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름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니까 요거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죠. 자, 만들 때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해서 자바 클래스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름 지정하시고 OK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상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댑터로서 동작하려면 뭔가 또 상속을 해야 돼요. 액티비티처럼.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복사를 할게요. 이게 제가 아까 그거 속성을 풀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동으로 다 들어갔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에러도 없네요. 다행히. 그쵸? 그래서 에러는 잡는 방법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겁니다. 밑에서 잡으면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이것도 다 넣고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에러들이 다 사라진 거 보셨을 거고 실행해서 동작하는 거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앉아있느라. 그쵸? 저도 이렇게 교육 들을 때 저도 졸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보통 실습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절대 못 주무세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제 내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주무세요? 가실 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항상 그렇게 안 되니까 돌아가셔서 반드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뭔가 이쁘진 않은데 아무튼 뭔가 돌아가는 건 확인하실 수 있죠. 높이가 좀 달라서 그런데 그게 아마 로우 리사이클러나 이런 쪽 부분이나 뭐 다른 부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라는 거를 제가 XML에서 찾아오는 코드, 그쵸? 버튼 찾아오시면 되고, 어댑터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보세요. 어댑터라는 게 중개자 역할인데,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데이터를 어댑터가 가져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려면 데이터를 지정을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화면도 지정해야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이 어댑터라는 걸 넘겨줄 때 create item list라는 거, 여기서 가상으로 아이템들을 만들었습니다. 20개를. 20개를 만들어서 넘겨줘요.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리사이클럽에서는 리스트로 이렇게 받습니다. 스트링 타입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받아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넘겨집니다. 로우를 시작하는 거, 요런 모양, 그냥. 그래서 요 모양을 넘겨줘요. 여기를 랩이 돼서 커진 거예요. 이렇게 랩으로 하면 제대로 보여요. 자,
됐죠? 그래서 어댑터라는 내용은 아직 못 봤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라. 크리에이트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로우 언더바 리사이클러에 보여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의 셋 어댑터. 이런 어댑터를 설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보여주니까. 그거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의, 세 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하나를.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거야. 컨텍스트라고 해서 뭔가 넘겨주는데 항상 이런 클래스는 디스에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익명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 디스 쓰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main activity.dis라고 쓰시면 해결이 됩니다. 똑같은 거라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중요한 속성이 오리엔테이션이다. 그쵸? 셋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레이아웃 매니저를 방금 선언한 걸 지정을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셋 아이템 애니메이터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스크롤하거나 이미지 바뀌었을 때 뭔가 기본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한 기본 값으로 설정했고요. 원한다면 뭔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고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볼게요. 보시면 인자로 받는 건 컨텍스트, 아까 계속 컨텍스트 받는데 기본 핵심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를 컨텍스트를 계속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중급 이상으로 가거나 이러면 이 컨텍스트에서 메모리 리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발생했을 때 잘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변수로 선언을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 메소드 보시면 onCreate 뷰홀더랑 onBind 뷰홀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ItemCount랑 클래스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onCreate 뷰홀더라는 건 뭐냐면 뷰홀더를 생성을 하라는 얘기고요. onBind 뷰홀더라는 건 뭐냐면 뷰홀더를 바인드, 레이아웃과 연동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의미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뷰 홀더가 뭐냐? 그게 이제 남겠죠. 뷰 홀더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뭔가 찾아와서 텍스트 이렇게 뷰들을 간직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아이템 레이아웃에서 찾아온 위젯의 아이디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뷰 홀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든 로우 리사이클러 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뷰홀더를 보면 실제로는 로우 언더바 리사이클러 뷰.xml과 연관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잖아요. 얘만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아까 무슨 메소드가 있었어요? onCreate 뷰홀더, 뷰홀더를 생성하라가 있었어요. 맞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아이템 레이아웃,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리사이클러 뷰, 로우 언더바 리사이클러 뷰.xml. 그거를 찾아와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뷰 객체를 만들어. 그러면 XML 찾아왔어요. 그쵸? find view id처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new view holder에서 V로 넘겨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뷰 홀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다 넘겨준 거잖아요. 아까 뷰를. 그럼 그 뷰에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거 쉽게 쓰시면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이 코드예요. 다시 쓰면 어떤 코드냐면 이 코드예요. 이 코드. 이 코드를 다른 메소드에서 그냥 다른 클래스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를 게 없어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뷰홀더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생성을 하고 생성자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서 find view id 찾아서 위젯들을 다 여기다 선언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보시고요. 그래서 뷰홀더를 만들었어요. 화면에 보여줄 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쵸? 내용은 우리가 생성자에서 여기 아이템스로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onBind 뷰홀더인데 뷰홀더 그 다음에 final int position이라고 있습니다. 자, 뷰홀더나 요거 onCreate나 onBind 같은 거 누가 호출해요? 우리가 호출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호출해 주냐면
사용자가 스크롤하면 그 포지션에 맞는 값들을 계속 호출해서 배치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포지션에 맞게 데이터를 가져가서 뷰에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세팅하냐면 얘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매번 호출돼요. 포지션 0일 때, 1일 때, 2일 때 계속 호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0일 때 데이터를 끄집어서 뷰에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로우가 호출될 때, 지나갈 때마다 계속 호출이 된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더 일찍 호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지션에 맞게 하니까 아이템스라는 리스트에서 get 포지션 해가지고 포지션에 있는 데이터 값을 꺼내서 set 텍스트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되시죠? 근데 여기에 set 텍스트 말고 뭐 name이 있거나 뭐 description이 있거나 등등이 있으면 여기 코드에서 다 작성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lder.memo.set 텍스트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찾아오는 세팅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세팅하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걸 선언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holder.itemview를 set onClick listener를 하고 있고 on longClick listener를 하고 있어요. 클릭 리스너 아시죠? longClick listener는 뭐예요? 꾹 오래 누르면 호출되는 겁니다. 오래 누르면. 그래서 그냥 토스트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토스트 나중에 살펴볼 거였지만 지금 잠깐 보면 토스트라는 건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검은색으로 뜨는 거 보셨죠? 그게 토스트예요. 보여줬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랭스 쇼트랑 랭스 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쇼트는 한 2, 3초 정도 1, 2초 정도 롱은 2, 3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코드가. 그 다음에 아이템 get 아이템 카운트는 전체 아이템 수가 몇 개냐 화면에 보여주는 게 그거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코드를 재활용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재활용하냐면은 로우에다가 이거 뷰 같은 거 여러 가지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댑터에서 여기 선언 다 하시고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줄, 세 줄, 네 줄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아이템스가 스트링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요것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제 자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name과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name과 요거를 만든 거를 원래는 DB 서버 쪽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미로 가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리스트를 만들 거고 여기서 person name은 뭘로 할까요? name 이렇게 질 거고요. 나이는 그냥 저 숫자 값을 넣을게요. i.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 배열에다가 person이라는 객체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럼 이제 받아주는 쪽을 고쳐야 되잖아요. 넘겨주는 건 됐으니까. create item 리스트에서 넘겨주는데 여기 에러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보면 왼쪽에 스트링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넘겨준 건 오른쪽에 person이야.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바꿔주면 되죠. 어댑터를 이제 바꿔줘요. 받는 쪽도 당연히 person으로 바꿔야죠. 자,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도 바꿔보죠. 지금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바꿀게요. 그냥 랩으로 다 바꿀게요. 이것도 name, 여기는 나이 하고 가상으로 텍스트를 한번 설정할게요. 하면 봐야 되니까 name,
나이 10살. 보이시죠? 근데 너무 멀리가 있으니까 중간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우리 그래비티 배웠죠? 이렇게 보이세요? 너무 작으니까 높이를 조금 높여줄까요? 이렇게 50dp 바꿔주고 백그라운드 색깔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낫나요? 뭐 구분은 안 되는데 거기에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두 개 색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디 클래스 만들면 되나요? 리사이클러 뷰죠. 레이아웃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찾아오는 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네임이라는 거 만들었고, 네임, 네임이라는 거 만들었고, 나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둘 다 텍스트 뷰 맞아요. 그쵸? 됐나요? 그쵸? 이쪽 온크리트 뷰홀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온바인드에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텍스트 없어졌으니까 네임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포지션으로 가져오는 건 맞지만 뭘 갖고 와요?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뭐 갖고 와요? 퍼슨이라는 클래스잖아요. 그럼 클래스에선 점에서 네임을 끄집어내야 되죠. 맞죠? 여기선 나이를 끄집어낼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근데 에러가 좀 날 거예요. 일단 에러 나는 거 보고 다시 수정해 볼게요. 제가 에러 난다고 그랬으니까 로그를 열어 봐야겠죠. 났죠? 그쵸? 왜 에러 났을까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에러 나는 거 보여드리고 고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툭툭 튀어나왔어요. 리소스 not found 입세션 보이시죠? 그쵸?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밑에 튀어나온 거. 근데 밑에 튀어나온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쵸? 어렵죠? 그럼 됐어요. 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소스 not found에서 어쩌고 나왔는데 또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 우리가 작업한 클래스가 있고 번호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뭐 시간이 남는데 뭐 그냥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쵸? 우린 남는 게 시간이에요. 눌러봤어요.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그쵸? 자, 그러면 뭔가 잘못 쓴 거예요. holder.age.setText 했을 때 지금 age는 숫자 값이에요? 문자 값이에요? 인트 값이죠. 숫자 값. 맞죠? 여기 지금 setText 해놓은 것 중에서 인트 값 찾아보세요. 몇 번째예요? 첫 번째 거죠. 리소스 아이디라고요. 리소스 아이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래 선언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리소스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 지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숫자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리소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수정하는 겁니다. 숫자 값을 문자열로 바꿔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는 항상 문자열 값이 들어가거나 숫자 값이 들어가면 리소스 아이디를 지정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리소스 아이디 하려면 이런 거잖아요. 이거 지정하면 에러 안 나요. 자, 그래서 실행되는 거 보셔야겠죠. 잘 됐죠. 그 다음에 뭐 꾸미는 거야. 이제 XML 그냥 알아서 꾸미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이하고 넣었는데 이제 뭐 메모 넣고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는 거야. 뭐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레이아웃 다 배웠는데 하시면 돼요. 됐어요. 클릭도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그럼 홍길등 클릭하면 뭐를 액티비티 띄우게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롱 클릭 한번 해볼게요. 롱 클릭 나오죠. 롱 클릭 두 가지. 롱 클릭은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사용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인지를 못해요. 롱 클릭 자체를.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